그리고 약간 그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의 사고 방식 이런 게 저는 이제 증시각도기님, 곽상주 부장님한테 되게 이제 많이 배우고 있는 건데 최근에 좀 많이 논란이 됐던 엔터주 있지 않습니까? 네. 엔터주 네네네. 특히 이제 하이브하고 어도어 미니진 대표 사이에 이게 또 얼마나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5월 말에 네. 뭐 주총을 연다 어떻게 한다 아직도 변수가 되게 많은 상황인데 근데 이게 하이브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투자 심리 그리고 다른 엔터주에도 지금 투자 심리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이제 멀티풀이 조금 깎이는 그런 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분명히 그럴 수 있죠. 멀티플이 깎일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가장 높은 멀티플을 부여받고 있던 회사인데 어떤 이런 측면이 좀 있어요. 하이브가 저 이제 이번 사건을 보면서 디즈니 같은 회사 되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원래 그런 방향을 지향했던 거죠.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지금 소위 말하는 자회사 하나가 관리가 안 된 거거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독특하긴 하지만 자본가들의 입장에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독특하긴 하지만 뭐 상당한 크리에이티브 능력을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고 그런 프로듀서를 끌고 가면 시너지가 상당히 많이 날 건데 못 끌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프로듀서의 어떤 뭐랄까 능력, 제어 능력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투자자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이 멀티플이 떨어질 수 있는 요소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냐면 엔터테인먼트 자체로 돈을 버는 거는 이게 산업적 수준까지 되기는 조금 어려워요. 여기서 말하는 산업적 수준이라는 건 우리가 반도체, 뭐 조선, 기계, 화학 뭐 이런 정도 수준 거기까지 가기는 힘들다고 봐요. 이게 매출이 뭐 수십 조씩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매년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자체보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코리아 넘버원 이게 되는 거예요. 베리 굿. 한국 거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급 효과가 어마무시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파급 효과 생각해 보면 올림픽 금메달보다 더 중요한 거라서 군대 뭐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는 산업일 것 같아요. 물론 뭐 아이돌 그룹이 1년에도 수백 개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은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진짜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미 어떤 한계 범위를 좀 넘어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KBS의 경제한방에서 제가 따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뭐라고요? 하이브와 미니진 이 다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양쪽이 다 틀린 게 아니다. 양쪽이 다 맞다. 근데 해결하는 데서 이렇게 거칠게 해결한 게 정말 나쁜 선례를 남겼다. 근데 결국은 따져보면 결국 돈 문제다. 이런 거죠. 미니 대표가 전세 역전을 시켰잖아요. 궁지에 몰려있다가. 그건 정말 수많은 월급쟁이들,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정말 환호를 받았어요. 그 인터뷰를 수많은 욕을 섞어가는 SNL 같은 그 인터뷰를 통해서 엄청나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희 대표의 편을 들어주고 그랬어요. 근데 민희 대표가 얘기했던 건 뭐예요? 우리 독립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본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현실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어려운 얘기고 이거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자본은 누가 됐는데 자본은 하이브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분율이 80%인 거잖아요. 압도적인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건데 80% 돈을 대가지고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결과론이고 성공은 하기 전에 성공할 거나 실패할 거는 반반인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거죠. 반반도 안 돼 사실은. 그 엔터 업체들의 연간 생산되는 연예인 숫자, 아이돌, 가수, 연예인 숫자를 비교해 보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죠. 많이 어려워요. 제가 아주 친한 친구가 하고 있어서 알아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 컬러링 해놓으셨죠? 네,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남자 아이돌 이펙스로 활동을 하는데. 이펙스. 여기 사진 좀 띄워주세요. 네네네. 이름 까먹었다 멤버. 위시. 위시. 활동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완전 그렇죠. 레드오션이야. 그럼요. 완전 레드오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본을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수백억 이상의 돈을 투자했던 것으로 업계에 소문이 나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실패하면 그건 누구 몫이에요? 자본 된 사람들이 몫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을 댄 사람은 당연히 리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제 민 대표가 인터뷰까지 너무너무 잘했죠. 그리고 이제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애안을 잘 보여줬어요. 그래서 너무 멋졌어요. 근데 우리 독립하게 해달라. 이거는 어떻게 그냥 회사를 통째로 나한테 달라는 거나 똑같아요. 유진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예, 나 유진스 하나만 데리고 다. 유진스 애정이 있을 것 같아요. 미니 진 네. 유진스 잖아요. 나 이런 것까지 생각해냈어. 미니 진이 뉴하게 진스한 거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목숨 걸어놓고 한 거겠지. 나 SM에 있던 사람 아니야. 나 새로운 진이야. 뉴 진스. 그게 어디 이제 오피셜로 나온 건 아니고 제 머릿속에서 나온 권성일 부장님의 해석. 네, 그걸 뇌피셜이라고 하죠. 네네네. 네, 저의 뇌피셜입니다. 어디 가서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근데 마시고. 이거 말은 됩니다. 아니, 아무리 꼼꼼한 생각하는데 계속 그걸 추적하고 인터뷰를 따보니까 그래서 유진스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우스갯 얘기고 재밌죠? 네. 네. 근데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까지 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것까지 맞는 얘기예요. 네네. 근데 그 자본 논리라는 게 내가 다 자본을 댔는데 그걸 떠가지고 가지고 가겠다? 이게 자본주의 어떻게 말이 돼요? 그렇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주주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마지막에 서로 이게 완전히 이제 개싸움 된 게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하이브는 왜 일처리를 그렇게 했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괜히 속을 박박 긁어가지고. 그것도 결국 돈 문제예요. 돈 주기 싫었던 거지. 민희진 대표를 설득을 했어야지. 야 참아 좀 이렇게 그래 우리가 조금 더 월급 올려주고 좀 인센티브 더 올려주고 그렇게 할게 하세요. 이렇게 했던가 아니면 전 그러면 18% 지분 우리 다시 좀 비싸게 사줄게. 성공을 했으니까 유진스 이렇게 성공한 거는 당신 몫이 크니까 좀 사줄 텐데 시장에서 생각하는 밸류에이션 말고 좀 이렇게 이 정도 밸류에이션으로 사줄게. 왜냐하면 그 밸류에이션이 고무줄이잖아요. 지금 유진스 밸류에이션이 그렇죠. 1조 설 막 이렇게 있는데 1조라는 걸 누가 어떻게 알아? 그건 이제 사고 파는 사람이 결국 돈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1조 밸류에이션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는데 시장에 이제 밸류에이션 그 본질 가치 우리 따지는 거 역으로 다 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DCF 모델을 돌리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걸 따져보니 우리 논리는 이거다.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이 정도 DCF 모델로 돌려가지고 이 정도 되니까 현재 앞으로 10년 밸류에이션 쳐가지고 전속 계약까지 7년 밸류에이션 쳐가지고 이 가격에 이 정도 돈 받고 그냥 대표에서 그만해라. 그 지분만 갖고 나가든가 아니면은 계약이 이제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쳐줬으면 제가 보기엔 이거 잘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물론 이제 그거 갖다가 또 감론을 박은 많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다 이건 소설이지.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다 소설이긴 한데 그리고 민희 대표 입장에서도 이거는 계약을 파기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밑돈을 댄 사람 입장에서 이제 막 리턴이 시작됐는데 당연히 내가 예를 들어 500억을 넣었어. 그럼 500억 걷어들이고 끝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미 다 걷었죠. 정산을 받았다는 건 그건 걷었다는 얘기예요. 초기 투자금은 걷었지만 어떤 사람이 초기 투자 금액에서 한 2배 벌고 위험을 감수했는데 예를 들어 나 500억 넣었는데 1000억 벌었어. 그러니까 본전 500억 빼고 500원 더 벌었어. 그럼 게임 끝? 이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열심히 해서 그 자리를 잡아놨는데 네. 그럴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속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미진 대표 입장에서도 전속 계약을 중간에 깨자? 이건 굉장히 무리한 요구죠. 그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뉴진스만 볼모되는 거예요. 양쪽에서 모두. 그러니까 좀 되게 안타깝죠. 너무 답답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면서 어디에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안타깝게 서로 이번 사태를 통해서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거에서는 이제 자존심이 허락치 않아서 돈의 논리로도 잘 못 풀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정 싸움으로 가버린 이상 돈으로도 약간 이제 중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또 돈 문제이기 때문에 돈으로 누군가 양보를 하면 되겠죠. 아, 그래요? 서로 양보를 하던가. 근데 약간 또 민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돈 외에도 본인 새끼들에 대한 어떤 이제 감정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를 들어서 18% 1,800억 해줘서 민희 대표 안 나갔을까? 전 나갔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새로 막 할 수 있잖아요. 1,800억 갖고. 180억 갖고는 못해요. 아,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것도 있죠. 뭐 경업 금지라든지 네. 아니면 나머지 지분을 하이브가 안 사주고 지분을 남겨놨을 때는 새로운 일을 또 할 수 없게 된다라 뭐 조항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약 사항 가지고 이제 말들은 굉장히 많은데 네네. 그 이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그렇죠. 다 저희가 다루기는 좀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뭐 경제 한방에서 네. 제가 이 논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요거보다는 조금 더 길게 했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그 엔터주에 사실 좀 물려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최근에 또 이제 쭉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왜냐면은 이제 저도 이렇게 컨센서스 같은 트렌드라든지 실적 추정치를 보면은 밸류에이션은 뭐 20몇 배씩은 이제 받아요. 하이브 말고도. 네. 근데 이제 EPS 증가율, 그러니까 실적 증가율을 놓고 보면은 거의 다들 이제 한 잘해야 10%대 초반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과거에 고성장주로 보기도 좀 힘들고 약간 이제 대외 악재들은 막 이렇게 빵빵 터지고 있고 네. 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작년에 비쌌어요. 작년 비쌌고 올해 들어와서 두 회사가 제 눈에는 안 비싸다고 보여졌습니다. 아, 많이 떨어져서 네. 이제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두 회사가 안 비싸요. 한 회사는 애매하고 한 회사는 비싸요. 네. 그게 뭔지는 비싼 회사에서 사건이 터졌어. 예, 비싼 회사에서 사건이 터졌고 한 회사는 애매하고 두 회사는 비싸진 안 하고 한 회사는 약간 싸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 두 회사 중에 한 회사는. 네. 예,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 사업이잖아요. 문화 사업이라는 게 얼마나 총체적이냐면 노래 하나 잘한다고 이게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의 위상이라는 건 연결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저기 어디 라티노 저기 노래 유행가 중에 아는 거 많은 있으세요? 없죠. 들어본 건 있잖아요. 옛날에 마카레나 있던 마카레나.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인도 노래 중에 뭐였지? 거의 없잖아요. 따다다 이것만 알잖아요. 네네. 뚜루뚜따 뭐 이런 거 따다다 이런 거밖에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옛날에 강남 스타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 예, 그런 거. 자, 왜 그럴까요? 자, 근데 미국 팝송은 아는 거. 맞죠. 끝까지 가사는 몰라도 그죠. 가사를 아는 거 많잖아요. 네. 그게 과연 미국의 노래가 무조건 좋아서일까? 그러면 남미나 인도나 중국이나 어디나 좋은 노래 없을까? 그렇죠. 내 느낌에 딱 맞는 노래 없을까? 거기도 계속 히트곡이 나오고 있는데. 샹숑도 있고 막 있잖아요. 예. 왜 그럴까? 라고 보면 이 문화 사업이라는 게 그 나라의 국력이라든가 그 나라의 이미지와 과연 떼어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좀 있더라고요. 결론은 내가 미국령까지는 아니지만 미국 문화 속에서 많이 살아서 미국에 더 익숙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란 나라를 세계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끼는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동경하고. 그러니까 스위프트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히트를 치고 가끔씩 보면은 뭐 미국의 그룹들 와서 한국에 보면 우리는 처음 듣는 그룹인데 막 열광하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브라질에서 왔어. 아르헨티나에서 왔어. 아니면 페루에서 왔어. 과연 우리가 노래가 좋았을 때 그렇게까지 열광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 K-팝 이게 서로 되먹임인 거예요. K-팝, 한국의 드라마, K-팝 이런 게 너무 잘해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갔고 네. 근데 한국의 위상이 올라갔으니까 드라마, K-팝의 위상은 또 올라가지 않았을까? 계속 되먹임의 선순환 구조였던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이게 이제 예측하는데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익에 뭐 절대치로 이익에 뭐 8배, 9배다. 이러면 그냥 싼 거예요. 네네. 한국 평균보다 이하니까. 근데 지금 이 동네는 15배, 20배 정도가 제일 싼 영역이거든요. 그럼 이걸 싸다고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거죠. 거기에서 싸다고 말할 때는 선순환이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피드백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 긍정의 되먹임이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15배, 20배 너무 싸. 30배 정도 받아야 돼. 그땐 싸 보이고.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국가적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외국 사람 볼 때 쟤네 나라 왜 저래? 이런 얘기 들으면 이쪽 밸류에이션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한계는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업이냐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평균이 10에서 12배 정도 되잖아요. 이익 대비 12배. 이 정도니까 그럼 이게 성장하는 사업이라면 우리는 뭐 15배에서 20배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한 기업은 조금 비싸고 한 기업은 조금 애매하고 두 기업은 좀 싼데 그중에 한 기업은 더 쌉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러 상황하고 빗대보고 그리고 약간 좀 멀티플이 좀 깎이는 걸 감안하더라도 네. 그 상황에서요. 네.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또 여러분 엔터 보실 때는 음원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드라마 회사 중에 뜬 회사가 있나요? 드라마 회사 드라마를 만드는 회사는 그나마 좀 난데 네. 연예인 회사 중에. 기획사. 네. 왜 그런지 아세요? 또 연예인들이 또 막 이적하니까요. 만약에 이제 우리 이대호 대표님이 여기서 훨씬 더 떴어. 네네네. 그래갖고 슈카처럼 됐어. 예. 근데 소속사가 생겼어. 예. 슈카 같은 분이야. 슈카 이대호 이렇게 돼.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그 소속사하고 몇 대 몇으로 가르칠 거예요? 99.99999 대 0.0000 대. 뭘? 그 도둑놈이시네요? 네, 드립입니다, 드립. 예. 드립을 그렇게 치시면 어떡해요? 농담이에요, 농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상이 올라갈수록 갑 중에 갑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속사에 떨어진 돈이 없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 예전에 이거 특정 연예인을 좀 지칭하기 좀 그런데 어떤 연예인은 오래 쉬었다가 막 간절히 사람들이 원해서 복귀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상 그 연예 기획사는 진짜 100대 0으로 계약을 했대요.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보통 이제 아주 고공행진하는 분들은 한 8대 2 정도 하죠. 예. 아주 유명한 뭐 개그맨, 네네. 연예인 뭐 이런 분들. 예. 그러니까 왜 그 음악 쪽을 보셔야 되냐면 음원이 회사한테 있잖아요. 그리고 앨범 판매가 회사한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회사가 먹을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회사가 역할을 해주는 노래를 만들어주고 뭐 튜닝해주고 그다음에 다 스타일리시 해주고 뭐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해주기 때문에 회사의 몫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연예인 개인기로 다 풀어가는 쪽은 회사한테 남는 게 없어요. 예, 제가 옛날에 투자하려고 갔다가 깜짝 놀랐잖아. 예, 와, 막 그 개그맨들이 엄청 소속된 소속사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와, 이건 뭐 잘 되겠네 하고 갔다가 수익 구조 보고 이거 아니네. 이거 투자 대상이 아니네. 깜짝 놀라고 온 적이 있어요. 약간 그냥 메시 같은 선수 혼자 드리블해갖고 막 다 골 넣고 이러면서 회사가 별로 할 게 없다. 그렇죠. 그 메시 빠져버리면 계약 끝나서 빠져버리면 호껍데기만 남는 거잖아요. 예, 그런 그게 리스크고. 예, 그래서 보시면은 그 연예인 소속사 그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들의 시가총액 대체적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음원은 괜찮다라는 건 어떤 의미세요? 음악 사업을 하잖아요. 예. 음악은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하이브하고 민희진 대표도 핵심이 뭐냐면 그 지적재산권을 누구 거로 볼 거냐라는 거예요. 법인 거겠죠? 조금 되게 어려워 보이죠. 예. 프로듀서의 역량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경제한방에서 얘기했던 건데 한번 다시 반복을 하면 네. 삼성전자의 기술자들가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스마트폰과 반도체 기술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럼 그 기술은 누구 건가요? 삼성전자 건가요? 그 엔지니어 건가요? 회사 거죠. 그렇죠. 다를까요? 네, 다를까요? 네. 그럼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이 지적재산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쪽 말도 맞고 저쪽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 특허권이라든지 페이퍼상으로 국가에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과 이걸 불러야 하는 가수, 여기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하는 가수, 댄서가 이직을 해버리면은 또 딴 데서 새로운 노래, 새로운 안무를 할 수 있는 거가 또 다르잖아요. 노래 불렀던 건 남잖아요. 지금 주로 노래 부르시는 게 최근에 뭐 하는 과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르세라핌, 아일리, 네네네. 그다음에 뉴진스 노래, 네. 버블검 이런 거 부르고 다니십니까? 아니면은 옛날에 정영록, 조용필, 이문세 이런 노래 부르고 다니십니까? 좀 섞여 있습니다만은. 네. 죄송합니다. 최신곡이 좋다라는 거죠. 네. 요즘 거 부르세요? 버블검 이런 거 부르세요? 저요? 네. 그럼요. 버블검 정도는 들어야죠. 한마디만 한번 해주시죠. 마그네틱. 예? 슈퍼 이끌림.
아 저는 네. 저는 그래요. 예, 네. 좀 예. 아 그런 성향이세요? 아 그러면 최애곡이 안티프레질. 예. 뭐 H.O.T 시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아우 세대 차이나. 네. 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니 음원은 예. 그냥 재산인 거예요. 그거는 뭐 소속사의 음원은 다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을 네, 법인에 소속이 되어 갖고 있으니 있잖아요. 그 자체가 자산이다. 그럼요. 아직도 뭐 지금 마이웨이 부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 마이웨이가 언제적 노래입니까 도대체? 예. 프랭크 시나트라. 예. 네. 아유, 뭐, 지금 보시는 분들이 절반은 세대 차이나. 네. 네. 제가 불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영어 노래 중에 제일 쉬운 노래긴 하죠. 아 그렇죠. 네네. 예. 근데 이제 그게 하나의 자산이고 네. 그게 또 일단은 탄탄한 회사는 기초 체력이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많이 쌓여 있어서 그 음원이 계속 팔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해서 엔터 4사 중에서 하나는 비싸 보이고 하나는 애매해 보이고 두 개 회사는 안 비싼데 그 중에 하나는 싸다. 네. 근데 그 싼 회사가 수수께끼. 그 싼 회사 꼭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싼 이유가 있겠죠. 아 그렇죠. 네. 네, 싼 이유가 또 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뭐 개인적으로 좀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은 엔터는 약간 좀 우선순위는 최근에 많이 샀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최근에 컴플라이언스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신났지 떨어지니까. 아이고 드디어 왔네. 얼마나 기다렸는데. 옛날에 못 사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동방신기 때 SM을 890원에 산 사람이에요. 그거 25%가 30% 먹고 잘 먹었다고 팔았어. 그러니까 평생 한이에요. 그게 평생 한. 예. 근데 이제 앞에 말을 이제 복기를 해보면 2023년도에는 비쌌다. 그런데 지금은 비싸지 않고 많이 떨어져서 싸진 상황이고 오히려 이런 악재들이 나오니까 박앤세일을 하는 거고. 박앤세일까지는 아니고 박앤세일을 한 번 더 빠져야지. 그래요? 근데 약간 박앤세일까지는 아니고 시즌 세일한 주식이 있었어 최근에. 그래서 좀 발을 담그기 시작하시는. 예. 기분 좋았죠. 또 우리 곽산주 보자님은 또 상대적으로 이제 싼 주식, 가치 대비 저렴한 가격일 때 진입하신 것도 많이 요거는 제가 저렴한 가격에 산 건 아니고요. 적당한 가격에 샀습니다. 제가 원하는 저렴한 가격은 안 올 것 같더라고 죽어도. 근데 그 말인 즉슨 엔터주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러면 이제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금 보시면 이번 하이브도 문제가 됐지만 하이브 1분기 실적 보세요. 엉망이에요. 그리고 거의 모든 회사 1분기 실적이 별로예요. 근데 과거보다 떨어졌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 사업이 꺾인 사업이냐? 꺾인 사업이 아니면 이 떨어졌던 이익이 다시 올라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제 이 회사가 현재 주가면 이익이 증가할 걸 감안해 보면 비싸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싸지도 않다. 올해 뭐 초반이 됐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약간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을 보이지만 조금 더 이제 쌓아놓게 그 싸게 쌓아놓는다면 훗날에 다시 한번 이제 성장이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괜찮은 또 어차피 이제 우리는 주식을 통해서 투자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기대 수익을 이제 갖고 가시겠다라는 거네요.